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황혜경입니다. 자, 5일 만에 끝내는 이 라이브 특강 시작이 됐는데요. 점심들 맛있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전에는요, 우리 박봄 선생님과 함께 사회를 연구하셨고요. 저하고는 영어를 할 건데 많이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시에 우리 영어 같이 하는데, 선생님의 이 제목이, 3점 긴급 진단이에요. 정말 지금 긴급한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3점짜리가 어휘, 그 다음에 어법,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4교시, 5교시, 6교시 이렇게 해서 모두 3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바로 어휘 시간이 될 건데요. 자, 어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유형은, 모든 유형은 다 뭐랄까, 그 비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킬도 있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점이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어휘는 글쎄 이 포인트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어휘라고 하는 게 너 어휘 얼만큼 하냐? 너 이렇게 어려운 단어 알아? 라고 하는 게 어휘 시험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어휘 시험에 나오는 그 밑줄을 보면 뭐 increase, 증가하다가 많니? decrease, 감소하다가 많니? high, 높다가 많니? low, 낮다가 많니?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어휘라고 하는 것이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에서 너 해석 잘하냐, 못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면 어휘 시간에 그럼 또 해석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어려워하는 이 어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진단해 보고 진단한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점심도 먹었겠다. 좀 편하게. 지금 어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저부터 긴장하지 말고 좀 편하게 어휘 한번 쭉쭉 진행해 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이렇게 진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여신급. 오늘 출발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물 나갑니다. 자, 오늘의 여기 EBS 선물은 바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퀴즈를 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를 딱 낼 때 저거야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무작위로 랜덤으로 추첨해서 그분들께 선물 증정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say goodbye 할 때요. 그때 당첨되신 분들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때 주소 써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그럼 도대체 어떤 선물이길래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나 봤더니 자, 이렇게 뭐죠? 네, 펭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쵸,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트가 보이는데요. 이게 뭔가 보니까 공부 일기네요. 그래서 2020년에 맞게끔 공부 일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프링으로 돼 있고요. 안에 굉장히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게 일일 공부 계획으로 플랜이 잘 짜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소에 독서실에 아니면 면학실에 하나 딱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이 밑에 펭수 관련된 캐릭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에 붙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높은데요. 이게 뭔가 오 마이 갓. 이게 바로 뭐냐면 텀블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또 하나 장만해 두면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좀 더 탐이 나는데요. 자, 이런 거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간에 퀴즈 잘 들으셨다가 놓치지 마시고 답을 여러분 적어주시면 랜덤으로 추첨해서 마지막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잠깐 선물은 내려놓고요. 자, 어휘 들어갈 건데요. 스터디 플래너 갖고 싶다고요. 맞습니다. 텀블러 뭔데? 그 있잖아. 왜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요. 그런 거. 텀블러가 지금 제일 많이들 원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텀블러 걸고 지금부터
퀴즈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할 건데요. 자, 먼저 어휘를 어떻게 외우면 좋겠는가? 무작정 외울 것인가? 달달달 외울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큰 단어들이 혹은 작은 단어들이 전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같이 의미와 맞물려 가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딱 단 50분인데요. 이미 말을 많이 했으니까 한 40분 될 것 같은데 이 40분 동안에 한 60개의 단어 한번 마스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해주실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교환 진짜입니다. 교환 뽑아 놓으시고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뭐죠?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짜잔. 자, 보면 여러분과 같이 교환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갑니다. What is my personality type? 도대체 내 성격은 어떤 유형인가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성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죠. 자, 이렇게 다양한 거 왜 이렇게 다양할까? 왜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눌 수 없을 만큼 왜 이렇게 다양할까? 먼저 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을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 개인을 individual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individual,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사실은 어떤 유래냐면 이 중간에 있는 단어가 divide, 둘로 쪼개다, 나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in이 붙었어. 그럼 나눌 수 있어 없어? 못 나누지. 즉,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가 개인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똑같을 수 없는 존재가 individual,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독특하고 이 세상에 단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individual. 그런 만큼 성격도 어때요? 대단들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성격을 잘 보시면 이 personality, 성격들을 잘 보시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shy, 그렇죠? 좀 쉬운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부끄럼쟁이. 그래서 뭐랄까 조금 이게 지나치면 timid, 즉 약간 소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쎄요 너무 active, 정말 적극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책상에 못 앉아 있어요. 자꾸 어떻게 돼야 돼? 나가줘야죠. outgoing.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양해요. 자, 그러면 consci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의 품성 혹은 사람의 personality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conscientious라는 이 단어 좀 어렵습니다. 자, conscientious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conscious에서 유래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conscientious, he is too conscientious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뭘까요? 자, 지금 약간 조금 그렇지. conscious 누가 잡았어. 이 별음. 자, conscious. 자, 와우. 계속 예증기 좀 해소해요. conscious 바로 뭐냐면 양심에서 왔어요. 양심. 그렇지. 별현님 맞습니다. 양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양심에서 왔으니까 양심적인. 그러니까 양심적이니까 굉장히 뭐랄까 성실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성실한 사람도 있는데 not conscientious,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정말 다양한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도 극단을 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중간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가운데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의 품성 moderate이라고 얘기하죠. 어때요? 온화합니다.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moderate, 딱 중간을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이와 비슷한 단어 modest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modest, 딱 중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modest라는 의미는 살짝 더 좋은 뜻이 있어요. 즉, 겸손한이라고 해서 humble, 저 겸손합니다. humble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modest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성격을 말할 수도 있지만 보시면 딱 가운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 극단에 치닫히지 않아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딱 중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크기나 양이 많지 않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때 요거 중요합니다. 즉 딱 중간에 자리 잡기 때문에 양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이란 뜻을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사람의 성격은 너무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사람의 성격은 왜 이렇게 다양할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영향 끼치다. 바로 뭘까요? influence가 되겠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영향을 끼칠까 해서 사실 우리 연합모의고사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사설 문제집도 그렇고 influence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같은 표현으로는 have an effect on 하면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다양한 성격들, 도대체 뭐가 영향을 끼칠까?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냥 글쎄 뭐랄까 어렸을 때 이 가족 관들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런 성격이 형성이 된다고도 하고요. 자,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메모리, 그 기억들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사실 성격 형성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주변의 일들이 나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대요. 옛날 사람들 가봅니다. In the past. 즉 과거로 여행 좀 가볼게요. 자, 동양하고 서양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번에 in the west, 서양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양에선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 성격이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했냐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의 별자리요. 서양은 이 별에 관련돼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별이요? 별? 자, 별 갑니다. 자, 별이라고 하는 것, 이 별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자리에 태어났나? 선생님은 사실 사자자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천칭자리, 물병자리, 그죠? 자, 서쪽의 웨스트 맞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별자리로 사람의 운명을, 인생을 점쳤다고요. 자, 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어근이 아스트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아스트라라는 말 자체가 별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별에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별에 관련돼서 너는 사자자리야. 그럼 앞으로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즉, predict. 예측하는 것이 별을 보고 예측한다고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모이게 되면 사람들끼리 근거가 모이게 되죠. 저쪽 별이 이쪽 별로 올 때 비가 많이 오더라. 저쪽 별이 갑자기 까매질 때 첫눈 치더라. 가뭄 오더라. 이런 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점치는 거 astrology. 즉 일종의 논리, logic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astrology라고 하면 바로 뭐냐면 천문학이 되겠습니다. 아니, 점성술. 천문학은 좀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그거는 astronomy가 되겠고요. 점성술이 발달하게 되죠. astrology.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logi가 붙어서 어느 학문적 근거로 조금 더 발전이 돼서요. 사실 학문명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우리 bio, 생입니다. 생물이죠. 거기다 biology 하면 당연히 생물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sycho라고 하는 건 심리, 정신세계인데요. 거기다 logy라는 말을 붙이면 psychology,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심리학이 되겠죠. 하나 더 갈까? anthropology 라고 하면 anthropology, 바로 뭐냐면 인류학이죠. 우리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 인류학자가 항상 연구했죠. 인류학자가 항상 어디 가서 현장 조사했죠. 그럴 때 anthropology 이렇게 해서 인류학이요. 그래서 이렇게 로지가 붙으면 학문명이 되는데 astrology는 그 전에, 즉 천문학보다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점성술이 먼저 이 단어를 갖고 가게 됩니다. astrology.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점성술을 통해서 별을 관찰하고 예측을 하는데 특히 어떤 별에 문제가 있냐면 별이 있었는데 반짝반짝반짝 빛나던 별이 갑자기 이렇게 이래 하면서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좀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뭔가 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싹 기미가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재앙이 올래나? 뭔가 문제가 생길래나? 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예측하다가 이렇게 별이 어두워졌을 때, 눈으로 확 보기에도 어두워졌을 때, 눈으로 본다. 근데 눈으로 봐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apparent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apparent라고 하면 눈에 확 뜨이는 이란 뜻입니다. 즉 눈에 봐도 너무나 어두워졌다라고 하면 disaster, 뭔가 재앙이 올래나 봐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잘 보시면 disaster 해서 스펠링 맞죠? disaster 하면 별이 지금 this, 뭔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재난이잖아요. 즉 catastrophe. 이것도 역시 재난 같은 거죠. 자, 이런 것들 자체가 별 때문에 다 생겨났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태양계 중에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 좀 안 좋은 별, 좀 기운이 좀 무거운 별을 바로 어떤 별인지 혹시 아시는지. 자, 어딜까요? 수성일까요? 아니면 금성일까요? 어딜까요? 바로 어디냐면
좀 붉은 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Mars. 이 Mars는 여러분 우리 동양권에서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 동양권에서도 불타는 별이라고 해서 화성이라고 하거든요. 즉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붉게 보였나 봐요. Mars.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서도 이 Mars는 여러분 사실은 이 화성이지만 이거를 그리스 로마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Ares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전쟁의 신입니다. 화성을 보니까 이상하게 붉어 다른 별보다. 왜? 거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점성술이 발달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별을 보고 좀 불안하다, 불길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좀 뭔가 불길하네라고 했을 때 sinister 하면 이제 불길한이란 뜻입니다. sinister.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냐면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오맨. 영어로는 O-M-E-N. 이게 뭐냐면 불길한 징조란 뜻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영화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막 사탄의 아들이 태어나고 막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돼서 불길한 징조에서 비롯돼서 뭐 ominous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라고 하면 이게 둘 다 불길한이란 뜻입니다. 즉 서양 사람들은 별을 보고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뭐였어요? 인터스텔라. 자, 인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사이란 뜻이고요. 스텔라, 별이란 뜻입니다. 즉 별과 별 사이, 행성 간의 별과 별 사이란 뜻이고요. 또 별에 관련된 거 뭐가 있나 봤더니 astronaut. 자, 누구예요? 우주 비행사가 되겠죠? astra, 별이고요. naut가 바로 sailor입니다. 항해사. 좀 낭만적이죠. 우리나라 말은 그냥 우주 비행사라고 얘기하는데 어원적 측면을 보면 별과 별 사이를 떠도는 항해사란 뜻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멋있죠? 자, 그래서 별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한편 이제는 동양으로 한번 가보자. 자, 동양에서는 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점쳤을까? 자, 동양편 가봅니다. In the East. 동양에서는 여러분 뭐 사주팔자라는 것도 있고 뭐 그 사람의 관상도 보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오늘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거냐면 유독히 일본에서 나온 거. 그래서 유독히 우리나라까지 좀 많이 성격 형성의 카테고리를 준 거 얘기하려고요. 바로 뭐냐면 일본에서 유행했던 거 바로 혈액형 타입입니다. blood type. 이 블러드 타입을 가지고 A형은 어떤 성격이야, 뭐 B형은 어떤 성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지 또 외국인을 만나서 너 혈액형 뭐야? 라고 물으면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게요. 아니 뭐야? 의료센터에서 왔어? 왜 내 혈액형을 물어? 걔네들은 혈액형을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혹은 일본만 유독히 너 혈액형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그렇게 궁금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딱 카테고리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성격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검사해요? 피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된 데다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시약, 혈청을 묻혀서 내 피를 똑 하고 떨어뜨렸을 때 어떤 혈액형은 응고가 되고 어떤 혈액형은 응고가 안 된대요. 그거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나눈대요. 자, 그래서 A형의 특징을 봤더니 뭐 굉장히 규율도 잘 지키고 성실한 사람이래요. B형은 아이디어 뱅크래요. 그 다음에 AB형은 뭐랄까 조금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해서 뭐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이런 일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O형은 선생님 들어봤는데 대인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AB형이던 B형이던 A형이던 모두 다 이렇게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한대요. 즉 사람과의 사이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O형이래요. 그래서 interpersonal relationship, 즉 사람과 사람 사이, 누구와 누구 사이, 누구와 누구 사이라는 접두어 뭐예요? inter. 어디 사이라는 말, 그 다음에 personal relationship 하면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O형의 특징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터라는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집중하고 싶은데요. 자, 인터라는 개념 뭐뭐 사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시면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할 때 A가 운영하는 넷, 나의 세상, A의 넷,
B의 net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A와 B가 공존하는 넷이 바로 뭐냐면 이 교집합 사이니까 이 사이를 바로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하고 나 사이 공존하는 넷이니까 거기다가 자료를 올리면 얘도 다운을 받고 내가 올리면 얘 다운받고 얘가 올리면 얘가 다운받고 즉 서로서로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 아셨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보자. 용량 됩니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인터에서 출발해서 인터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인터뷰. 서로 바라보다 라는 뜻이어서 면접이란 뜻이죠. 인터뷰 오늘 잘했어? 몰라, 망쳤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수시를 만약에 필기를 1차를 붙고 나면 입사 면접을 보게 됩니다. 준비 되게 많이 하고 가죠. 자, 그래서 서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입사야. 그 다음에 이게 나야. 그랬을 때 왠지 이 입사도 나를 명확히 보지만 사실 나도 입학사정관 선생님을 잘 봐야 돼. 이게 바로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는 선생님을 잘 보시면 이 교수님 보시면 굉장히 날카롭죠. 안경도 좀 껴볼까? 이렇게. 그리고 학생 뭐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데 왜 성적이 이렇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의기소침하면서 땀이 이렇게 막 나겠죠. 근데 사실 인터뷰의 어원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서로 봐야 되니까 나는 네가 우리 학교에 와야 될 학생인가를 보고 싶어. 너 맞습니다만 나는 내가 나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네 학교가 나를 키워줄 수 있는지 나도 보고 싶어. 이게 바로 면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까닭 모르게 괜히 압도당합니다. 그렇죠? 자, 압도당한다. overwhelm. ed까지 붙이면 형용사 돼서 overwhelmed 하면 압도를 완전히 당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입사 일단 보내고 나서 나중에 후기를 야, 일로 빨리 와봐. 면접에서 뭐 물어봤어? 라고 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쩔쩔쩔 이랬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마음가짐이라도 이렇게 하고 가세요. 나도 당신 학교를 당신이 그 학교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나도 당신을 보겠어 라는 마음가짐을 어깨 딱 피고 가세요. 이게 바로 인터뷰의 정수이자 본질입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여러분 회사를 가서도 마찬가지. 면접을 봤어. 당신 말이야 토익이 몇 점이고 뭐 유머 관계가 있다는데 3분 안에 나 웃겨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선생님도 사실은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머 감각이 있다면서요? 자, 그렇다면 저 한번 웃겨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무인도에 가보세요. 무인도에 갔을 때 뭐 물건이 있었대. 그거 갖고 뭔가를 헤쳐보래. 이런 질문을 왜 하나라고 생각해봤는데 그 지원자의 창의력을 묻겠대. 근데 여러분 이게 창의력입니까? 아니죠. 순발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쪽이 막 갑인 것 같고 이쪽이 쩔쩔매는 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인터뷰라고 하는 건 서로를 봐야 되는 게 맞고 누군가를 여러분들을 등급을 매길 때 쟤 5등급짜리야. 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도 역시 당신을 보고 있다. 이쯤에서 갑자기 옛날 얘기 하나 갈게요. 진짜 옛날 얘기. 요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요즘 뭐 회사에 많은 간부급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요즘에는 말이야 애들이 인재가 없어. 애들이 좀 떨어져. 즉 천리막 없어. 인재가 없어. 아이고 잘 읽지도 못해.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중국에 말이죠. 정말 예전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백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락.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천리막 감별사입니다. 즉 수만 마리의 말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천리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신미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업은 천리막 감별사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명성이 대단했냐면 말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네 하고 이렇게 다시 가잖아요. 그럼 천리마가 아니잖아. 아닌데도 그 말은 2배 값이 뛰었대요. 왜냐면 저 백락이 이 말 한 번 다시 돌아봤어 라고 하면 천리마는 아니더라도 엄청 뛰어난 말이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 백낙의 일은 바로 천리마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사람인데요. 요즘 그렇게 천리마가 없다고들 그렇게 부장님들이, 사장님들이 아니면 입사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혹시 이 시기가, 이 세상이 천리마가 없는 게 아니라 혹시 백낙이 없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이들 이렇게 올라와 주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가 사실 천리마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천리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백낙이 없어서 못 알아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천리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천리마가 되기 위한 수업은 보카스토리 2에서 계속 연장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단어 총 한 35개에서 40개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띵디리딩딩. 자, 어디로? 예, 칠판 중앙으로 갈게요. 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 단어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 속에서 묶었기 때문에 한번 표로 보시고 한번 중간중간에 제가 했던 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보자. 오케이. influence 나왔고요. 자, 평가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astronaut 나오네요. 옳지. 그 다음에 archaeology. archaeology를 하나 안 했다. 그죠? diagnose, 진단하다. measure, 측정하다. treat. 아이고, 놓친 단어 되게 많네. 선생님이 다 넣는다고 넣었는데 깜빡 했네요. 그죠? 자, 요런 것들 잘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이어질 거냐면 요런 것들 갖고 우리 독해 한번 들어갈 건데요. 자, 독해 이제 들어갈 건데 우리 한번 보자. 너무 빠른데 강조하다. 그래. 별현님 강조하다. 안 했어. 빨랐어. 그래. 너무 빨랐구나. 조금 이따가 두 번째 할 때 조금 늦게 해줄게. 어휘는 단어, 어법은 살짝 문법. 좋습니다. 단어 못 적었어. 괜찮아. 이거 나중에 또 올라가요. 다 모르는 단어야. 오 마이 갓. 빨라요. 한 번 더. 이거 있잖아, 여러분. 다시 라이브 특강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있잖아. 이렇게 할게. 제가 보카스토리 세컨드 두 번째 준비한 거 있는데 요거 조금 천천히 갈게요. 아셨죠? 너무 빨랐구나. 여기 이게 올라가는 게 빨랐죠. 오케이. 스트레스 강조하다. 내가 이번 보카스토리 2에서는 모든 단어 교환에 올려놓은 단어 다 할게요. 선생님 아까 트레이트 특징도 빼먹었어요. 그죠? 오케이. 혜경쌤 멋져요. 출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가지고 우리 한번 독해 한번 들어가 보자. 요 정도 단어 있으면 독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가봅니다. 어휘 문제인데요. 사실 수준은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고3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고3 학력평가니까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어휘가 좀 지금 충분하거든요. 자, 어휘 금방 잊어먹거든요. 잊어먹기 전에 바로 들어갑니다. It is often believed that.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종종 이렇게 믿어져요. 자, 그게 뭔지 가보자. active person,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can make friends more easily. 친구들을 훨씬 더 쉽게 잘 만든대요. 누구보다? 부끄럼쟁이보다.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And that,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 그 단어네. conscientious. 무슨 뜻? 양심에서 와서 양심적인. 그래서 성실한. 성실한 사람들이요. make more deadlines. 데드라인을 더 잘 지킨대요. 마감 기한이요. 누구보다 a person who is not conscientious. 즉 양심적이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데드라인을 잘 지킨대요. 그럴 것도 같은데 제 생각에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얘기하냐. What Michelle found, however. 중요한 말 나왔다.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요 사람이 무엇을 found, 알아냈대요. 자, 알아낸 시점 가볼게요. 자, 무엇을 알아냈냐면 the typical correlation, 이 전형적인 이 연관성. 무엇과 무엇이냐면 성격하고요. 그 중에서 traits니까 성격 특징. 하고 and behavior, 그 사람의 행동하고요. 이 두 개의 상관성이 was quite, 꽤 apparent. 아까 나왔었죠? 명확하다. 아니다. modest. 그렇게 명확하지만은 않다.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 이거였죠. 이거 뭘까? 가봅니다. 자, 이 사람이 이거를 알아냈대. 가보자. 이 뉴스는요.
This news was really shocking. 진짜 충격적입니다. 왜냐면 it said that 뭐라고 말하여지냐면 이 traits 있잖아요. 이 성격의 특징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 충돌했다. 관계사 생략됐을 것이고 수식 들어갑니다. 자, 성격은 성격인데 어떤 성격이냐면 이 성격 심리학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중에서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야 라고 연구하는 평생을 연구에 바친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were measuring 정말 엄격하게 측정하고 만들어낸 그 성격 특징들이 were just slightly better 요만큼만 단지 요만큼만 좀 낫다라는 겁니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평생을 그렇게 연구해서 바쳤지. 그런데 요만큼만 좀 맞출 뿐이야. 요만큼만 좀 괜찮을 뿐이야. 자, 비교 대상 가보자. 누구보다? Astrological signs. Astrological. 바로 뭐였냐면 점성술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별자리 사인. 그러니까 어떤 별에서 보여주는 별에서 보여주는 아니면 점성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인, 그러한 표시. 너는 사자자일에서 태어났구나. 넌 그러면 활발한 성격이겠네. 자, 이러한 별자리 사인보다 심리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하신 것이 요만큼 낫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들으면 엄청 화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화내는 지점을 누가 얘기했냐면 미셸이 얘기했다고요. 자, 그래서 계속 갑니다. 자, 미셸은요, did not simply point out. 단순히 찝어내지만은 않습니다. The problem, 문제를 단순히 찝어내지만은 않고요. 왜 그런지에 관련돼서 뭐까지도 진단까지도 정확히 내립니다. 심리학자들 미안하겠지만 당신들 틀렸어 라는 말이 되겠죠. 가봅니다. He argued that, 그가 얘기하기를 personality, psychologist 하면 사실 이거 자기 편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원망을 듣고 있는 평생을 연구한 성격 심리학자들은 had 자, overestimate 이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평가를 하는데 과대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고 평가를 하는데 과소평가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성격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과대 혹은 과소평가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어떤 범위요. 자, 어떤 범위인지 가볼까? 위치가 가리키는 거 extent니까 끊어볼게요. 그 범위까지 가봅니다. Social situation, 사회적인 상황이 shapes, 만들었을 거야. 사람들의 행동을. 자, 선생님은 주어, 동사, 목적어 굉장히 크게 썼는데 이거는 미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의 특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도 아니고 그 사람의 뭐랄까 성격도 아니고 사회적인 현상이 사람의 행동을 만들 거다. 내일이 시험이야. 그럼 공부할 것이고 1시간 후가 데드라인이야. 그러면 마칠 거다 이러는 거죠. 그게 성격과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자신이 밀고 있는 주제야. 자신이 밀고 있는 주제를 상대편이 과대평가했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과소평가했을까요? 당연히 과소평가했다고 꼬집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underestimate.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를 니네들이 놓친 이유는 내가 주장한 걸 니네들이 간과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가봅니다. Independently of their personality. 즉 이런 것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회적 상황이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주제를 빵 한번 터뜨려 줬고요. 자, to predict. 예측하기 위해서. 뭔지,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will meet a deadline. 데드라인을 맞출 건지 못 맞출 건지. 학교에서도 여러분 자 언제 몇 교시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제출 잘하는 친구 있고 못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데드라인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예측하기 위해서 혈액형을 딴다거나 그 사람의 성격을 따는 것이 아니라 for example, knowing something about the situation, 상황을 안다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는지 그 상황을 안다는 것이 maybe more useful, 더 유용할 것이다. 뭐보다 knowing the person's score, 그 사람의 점수. 어디에 점수냐면 여러분 이런 거 측정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너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지표. 그런 지표에서 그 사람의 성적, 이 사람의 성실도는 89점입니다. 이런 점수를 아는 것보다 차라리 knowing something about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아는 것이 더 예측이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자.
그래서 말이죠. situational influences. 이런 상황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very powerful. 굉장히 아주 강력합니다. 이거 이 사람의 주장인데요. 그렇죠? 상황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해요. 때때로 individual differences and personality.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의 개인적 차를 뭐 할 만큼? 압도할 만큼이요. 그래서 여기가 작가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거는 성격 심리학자들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약간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압도하고 있어. 내 주장이 맞아. 해야지 정확하게 되겠죠. 선생님이 여기 있는 단어를 다 포함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놓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보카스토리 1번을 통해서 독해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 보카스토리 2번째 갈 건데요. 자, 어디 보자. 상황적 영향력 굉장히 강력한데. 그렇지. 스타비얼님 맞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퀴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퀴즈 갑니다. 자, what 미셸에 따르면 사람의 특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즉 people's certain behavior, 특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띵데르딩딩. 알아서 여러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답안 훅 올려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 또 두 번째 보카스토리 세컨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칠판 좀 지웁시다. 자, 가봅니다. 자, 여기 칠판을 다 지우는데 선생님 칠판을 지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칠판을 지우면서 단어를 보니까 스펠링이 하나 틀린 게 존재하네요. 자, 스펠링 하나 점검하고 갑니다. 아까 점성술 있었잖아요. 그죠? 아스트라, 별에다가 로즈, 학문명이 붙어서 점성술 된 거 있었죠? 거기서 astro 해서 A가 O로 변하면서 로즈 이렇게 갑니다. 아셨죠? 아까는 A로 유지됐습니다. 자, 변하면서 합성되면서 O로 변했다는 거 다시 한번 정정.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보카스토리 세컨드 두 번째로 한번 가보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역시 또 단어 한 30개에서 40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 작업을 왜 계속하고 있냐면 단어라는 것이 의미 속에서 같이 뭉쳐져야 기억에 남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시도를 통해서 나도 하루에 단어 60개가 잠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용량을 한번 여러분께 늘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보카스토리 들어갈 건데요. 선생님 물 좀 잠깐 마실게요. 자, 두 번째는 아까 그 천리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백락이 딱 왔어. 근데 나 천리마야. 근데 내가 정말 천리마인가? 라고 먼저 자문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Am I 천리마? 나 천리마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리마가 되려면 혹은 뭔가가 되려면 정말 내 스스로 만족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갑니다. 마음가짐부터 갈게요. 이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냐면 determination, 결단력이 좀 있어줘야 돼. 아주 강한 결단력이요. 이거는 때로는 단호함으로도 비춰집니다. 자, 답안 있잖아요. 여러분들 답 궁금하구나. 답 있잖아. 이거 언제 되냐면 선생님 마지막에 답안 얘기해 줄 거야. Say goodbye 할 때. 그때 답안 맞춰보자. 알았지? 자, 오케이, 됐죠? 자, 갑니다. I'm 천리마, you are 천리마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검해봐. 자, 갑니다. 자, determination, 마음속에 결정력, 결단력 있어야 되겠고요. 때로는 resolution, 단호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또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뭐도 있어야 되냐면 약간 행동도 있어야지. 액션도 좀 취해줘야 됩니다. attitude, 즉 어떤 태도도 좀 중요해요. 자, 그런 액션적인 측면을 보자면 1번이 뭐냐면 confidence. 뭐랄까?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먼저 능력이 좀 갖춰줘야 돼요. confidence.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initiative. 능력만 있으면 뭐래? 주도적으로 이거 누가 할래? 저요. initiative, 주도권. 먼저 손드는 게 좀 있어줘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또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싼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학교 수업도 들어야죠. 또 모두 해야 될까? 방과 후도 해야죠. 동아리도 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학원을 다니시면 학원도 다녀야죠. 굉장히 바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내가 뛰어들어서 하는 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engage in이라고 하죠. 한번 적어볼까요? engage in.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는 상황, 직접 뛰어드는 상황, engage in, 어떤 일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일을 끝까지 내가 주변에 있는 걸 하나 둘씩 engage in, 적극적인 자세로 가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정해지고 추구하게 되고 한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맺혀집니다. 즉, 내가 원하는 수업, 내가 원하는 동아리, 내가 원하는 방과 하게 되면 내 성향이 점점 드러난다고요. 한쪽 방향으로 어덩덩덩 이렇게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걸 뭐라고 하냐면 pursuit, 추구한다. 추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그러한 일이나 활동을 바로 우리는 purs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구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 내가 힘과 에너지를 쏟는 일도 됩니다. 이게 바로 pursue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단어도 외워봤더니 이제 영어가 좀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겠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정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안 돼, 안 올라, 더 떨어졌어. 이러면 어떡하지? 정말 슬프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뭘 만나게 되냐면 failure, 어떤 실패를 만나게 되고 아니면 adversity, 어떤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46분이야. 이거 어떡하지? 46분.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볼게요. adversity, failure, 이런 역경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도 좀 받겠죠. distress. 이렇게 되면 affliction, 마음의 고통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고민거리도 좀 많아지죠. affliction 하면 고민거리, distress, 고통, adversity, 어떤 장애나 힘듦, failure, 실패 이런 걸 겪게 된다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되냐면 잠깐 서게 됩니다. 잠깐 쓰다, stop 아시죠? 그 다음 뭔가를 중지하다, cease. halt. halt는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막 가다가 제자리에 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여러분 hal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제자리에 섰버린다고요. 아니면 하던 일 suspend 중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다 멈추다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게 돼요. 단어 하다가도 좀 안 하게 되고 이럽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런데 여기까지 괜찮아. 힘들면 안 해도 돼. 잠깐 멈춰도 돼요. 그죠? 그런데 남들이 또 옆에서 막 크크크크크 웃는다. 그렇게 또 비웃는다. 자, 비웃는다라는 표현 갈까요? laugh. at. 한 방향, 한 집중적으로 웃기 때문에 laugh at. 그 다음 ridicule. 비웃다. 조금 더 갈까요? sneer. 조금 더 나쁜 거 할까요? scorn. 경멸하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바닥에 무릎 바닥 철썩 주저앉죠. 정말 슬픕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하게 되죠. 이 좌절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양상이 일단 철수, withdraw. 더 이상 그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뒤로 빠집니다. 후퇴하지요. retreat. draw out. 아예 밖으로 나온다고요. draw out. 네 번째, 아니면 그 장소를 아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leave. 이렇게요. 그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잠깐 이렇게 뒤로 살짝 물러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vulnerable. 바로 뭐 하냐면 연약해요. 왜? 남들이 이렇게 킥킥킥 웃는 것에 우리는 한없이 vulnerable. 연약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집중해서 조금만 더 갈게요. 답안과 당첨자 조금 이따 발표할게요. 가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의에 빠지고 힘들 때 말이죠. 너무나 지나치면 어쩔 때는 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침대에 누워서 에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에휴, 뭐 이런 어떤 망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illusion.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아니야, 어떻게 되면 어디 가겠지? 이런 거요. delusion. 환상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공상이자 환상입니다. 공상, 환상, fantasy. fancy. 이런 거 모두 다가 공상이자 환상이라고요. 조금 더 할까요? 자기 속임수, 자기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deception.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fallacy. 이런 것들 자체가 모두 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가면 안 돼, 그쵸? 여기 갔더라도 다시 저쪽으로, 어디? 저기. 아까 기억나십니까? engage in, pursue하는 단계로 다시 가야 됩니다.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이고, failure로 떨어졌네요.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은 조금 더 쉽게, 아이, 포기해. 아이, 몰라. 아이, 내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방향은 정말 잘 가는데 이쪽으로 다시 가는 거 진짜 힘듭니다. 발버둥 쳐도 잘 안 돼요. 발버둥 치다, struggle. 그 다음에 strive. 노력하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슬프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orient 단어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orient란 뜻이 있습니다. orient, 동쪽이란 뜻이에요. 방향을 동쪽으로 설정하다는 뜻입니다. 귀소본능, 자꾸만 나도 모르게 동쪽으로 가려고 해. 즉, 성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orientation 하면 그 사람 방향 설정해주기, OT라는 말 하죠. 방향 설정도 해주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 방향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야? 천리마라는 것이 되겠죠.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단계야. struggle, strive. 왜? 마음속에서는 끝까지 이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고 지금 굉장히 힘들다면 천리마가 돼가는 노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준비하는 거 사실 약간 더 남았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 할 거고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퀴즈 갈 건데요. 퀴즈에 대한 정답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정답자 먼저 갑니다. 정답자는 여러분 랜덤에서 뽑았더니 이별민 학생, 허별서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자막은 없어요. 정답 자막은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정답 자막은 바로 뭐냐면 situation, 즉 그 상황을 안다는 것, 아니면 knowing situation, 상황에 관련된 내용 얘기해주면 다 맞는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상품 받으실 요 두 분은요. 자, 요 주소로 뭘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의 어떤 이름, 주소를 보내주셔야 여기가 상품이 띠링 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는데 한 정도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자, 거기까지 할 때는 내가 무슨 말 해주고 싶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오리엔테이션 정해갖고 천리마가 딱 됐을 때 백락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하지 않아도 아마 백락은 여러분이 천리마인 거를 알게 될 겁니다. 끝까지 노력하세요.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struggling, striving, 지금 분투 중입니다. 충분히 지금 이쪽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능력, confidence, 능력뿐만이 아니라 initiative, 주도권 갖고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이죠. 왜? 학교에 없을 때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거 하나 갖고 initiative 이렇게 2개 갖고 학교에서 다시 만나길, 또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가서 다시 선생님들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5교시에는 뭐 할 거냐면 어법 할 겁니다. 어법 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어법은 사실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또 스킬도 정해져 있어서 훨씬 더 딱 알아듣기가 좋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어휘 계속해서 연습하시되 전체 맥락에서 외우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학습교환 여러분들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goodbye 하고요. 5교시에 다시 만났습니다. 5교시, bye.